1961년 여름 경북 산골마을의 아침은 새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김은자의 집은 마을 끝자락 산 아래 자리 잡고 있었지요. 초가집 처마 밑엔 제비집이 있었고 마당엔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은자는 그 장독대 옆에서 놀기를 좋아했습니다. 10살 은자는 평범한 시골 아이였어요. 아침이면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고 어머니가 지은 보리밥에 된장을 찍어 먹었지요. 학교는 산길을 넘어 30분을 걸어야 했지만 은자는 그 길이 싫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걸으며 노래를 불렀으니까요. 은자야, 동생들 좀 봐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어요. 박씨 부인은 은자를 낳고 7년 만에 아들 둘을 더 낳았지요. 6살 진수와 4살 진호. 은자는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업고 재우고 밥 먹이는 일.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은자가 제일 의젓하지. 어머니는 은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지요. 장마가 시작된 건 6월 중순이었어요. 며칠째 비가 내렸습니다. 마당엔 물이 고였고 산에선 안개가 내려왔지요. 어머니는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인 줄 알았어요. 괜찮아. 며칠 있으면 나아.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지요. 하지만 기침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는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아버지는 한약을 지어왔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요? 돈이 어디 있어. 조금만 더 견디면 낫겠지. 아버지 김철수는 농사꾼이었어요. 밭을 일구고 소를 키우며 겨우 입에 풀칠을 했지요. 병원은 읍내에 있었고 가려면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어요. 기운이 없어 누워만 있었지요. 은자는 어머니 곁에 앉아 부채질을 해주었습니다. 엄마, 물 드릴까요? 고맙다. 은자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어요. 엄마, 괜찮아지는 거지요? 그럼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다른 걸 말하고 있었습니다. 7월 어느 새벽이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지요. 천둥 소리가 산을 흔들었습니다. 은자는 잠에서 깼어요. 안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여보. 아버지의 목소리였지요. 은자는 뛰어갔습니다. 안방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누워 있었지요.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은자가 다가갔어요. 아버지가 은자를 밀쳤습니다. 나가 있어. 나가. 엄마, 엄마, 은자는 울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 박씨 부인은 세상을 떠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김만식도 왔지요. 할머니는 이미 몇 해 전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혼자 마을 위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쯧쯧 젊은 것이 애들이 불쌍하네. 은자가 이제 어떡하나.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은자는 방 한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랐지요. 동생들은 울었지만 은자는 울 수가 없었어요. 울면 약한 아이야.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자는 강한 아이니까 울면 안 돼. 은자는 그 말을 지키려 했어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았지요.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는 사흘 동안 치러졌어요. 집 앞에 천막을 쳤습니다. 상여가 나갔고 마을 사람들이 따라갔지요. 은자는 흰 옷을 입고 동생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산 중턱에 어머니를 묻었어요. 흙이 관 위로 떨어졌습니다. 은자는 그 소리를 들었지요. 둔탁하고 차가운 소리였어요. 엄마가 저 안에 있구나. 이제 다시는 못 보는구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옷이 걸려 있었지만 어머니는 없었지요. 부엌 깬 어머니가 쓰던 국자가 있었지만 어머니 손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마당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눈빛이 텅 비어 있었지요.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밥 먹어요. 은자가 말했어요. 배 안 고프다. 그래도 먹어야지요. 나중에 아버지는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두워져서야 집에 왔고 밥도 먹지 않고 방에 들어갔지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밭으로만 나갔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밭에 있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았지요. 어머니의 부재를 마주하는 게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은자는 어린 동생들을 돌봤어요.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재웠지요. 10살 아이가 할 일이 아니었지만 누구도 대신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나, 엄마는 언제 와? 진호가 물었어요. 엄마는 안 와. 왜? 하늘나라 갔어. 하늘나라는 어디야? 은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동생을 안아주었지요. 저녁이면 할아버지가 찾아왔어요. 밥은 먹었냐? 네. 할아버지, 철수 어디 갔냐? 밭에 계세요. 할아버지는 방으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은자에게 물을 달라고 했지요. 은자는 물을 떠다 드렸어요. 은자야, 이제 너가 집안의 여자다. 네, 어머니가 없으니 너가 해야지. 은자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은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지요. 할아버지, 저 동생들 재워야 해요. 그래, 가봐라. 은자는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했지요. 그날 밤 집안은 차가운 정적에 감싸였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구름이 달을 가렸어요. 어둠이 짙었지요. 은자는 동생들을 재우고 자신도 이불을 덮었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처마에 부딪히는 나뭇가지 소리가 들렸지요. 그리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자는 눈을 떴어요. 방문이 열렸지요. 할아버지였습니다. 은자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탁했어요. 은자는 몸이 굳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 도망쳐야 한다. 하지만 어디로 도망칠 수 있을까요? 이 집에는, 이 마을에는 은자를 지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떠났고 아버지는 슬픔 속에 갇혀 있었지요. 은자는 이불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10살 소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자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몸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더 아팠지요. 은자야, 일어나라. 아버지가 불렀지만 은자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누가 믿어줄까? 이건 내 잘못일까? 은자는 이불 속에서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침묵이 시작되었지요. 그날 이후 은자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학교에 가도 친구들과 놀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엔 교실 구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죠. 선생님이 물어도 고개만 끄덕이거나 흔들 뿐이었습니다. 은자야, 요즘 왜 그러니? 짝꿍순이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돌아가셔서 슬픈 거지? 은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가슴을 짓눌렀죠. 밤만 되면 두려웠습니다. 집에 가는 게 무서웠어요.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찾아왔습니다. 은자야, 할아버지 왔다. 그 목소리만 들어도 몸이 굳었어요. 은자는 부엌에 숨거나 동생들 뒤에 몸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은자야, 어디 있냐? 네. 할아버지, 이리 와봐. 은자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할아버지는 은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섭고 낯설었죠. 예전의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동생들 재웠냐? 네, 재웠어요. 그래, 잘했다. 너가 이제 집안을 돌봐야지. 은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망치고 싶다. 어디든 멀리 가고 싶다. 하지만 10살 아이가 갈 곳은 없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은자는 점점 말라갔어요. 밥맛이 없었죠. 먹어도 체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으면 발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쓰러졌어요.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있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졌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보건실이었어요. 은자야, 괜찮니? 보건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요즘 밥 잘 먹니? 얼굴이 너무 창백해. 밥은 먹어요. 집에서 힘든 일 있니? 은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해야 할까? 선생님한테 말하면 도와주실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어떻게 될지 두려웠어요. 할아버지가 화를 낼까봐, 아버지가 슬퍼할까봐, 동생들이 힘들어할까봐.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보건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가서 푹 쉬어. 무리하지 말고.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저녁 아버지가 일찍 돌아왔어요. 밭에서 일하다가 손을 다쳤다고 했습니다. 붕대를 감고 있었죠. 은자는 저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보리밥. 은자야, 고맙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요즘 힘들지? 은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은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걱정하는 눈빛이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학교에서 쓰러졌다며? 선생님이 연락 왔더라. 조금 어지러웠을 뿐이에요. 아버지는 한참을 은자를 봤습니다. 은자야, 아빠한테 할 말 없니? 지금이다. 지금 말해야 해. 은자는 입을 열려고 했어요. 하지만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숨이 막혔죠. 없어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하지만 아버지는 정말 여기 있는 걸까요? 은자는 그게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가 또 왔어요. 철수야, 일찍 왔구나. 예. 손을 다쳐서요. 조심해야지. 은자야, 할아버지 물 좀 떠다 줘라. 은자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물을 뜨는데 컵이 덜컹거렸죠. 물을 들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마주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은자가 요즘 이상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상하다니. 말도 없고 학교에서 쓰러졌다더군요. 혹시 아버지가 뭐 아시는 거 있으세요? 할아버지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내가 뭘 알겠나. 애가 엄마 잃어서 힘든 거겠지. 그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애들은 다 그런 거야. 은자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는 태연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은자는 혼란스러웠어요. 내가 이상한 걸까? 내가 잘못 느낀 걸까? 며칠 후 은자는 팔에 멍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세게 잡았던 거예요. 보라색 멍이 선명했죠. 은자는 긴팔 옷으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빨래를 하다가 팔을 걷어 올렸어요. 아버지가 그걸 봤습니다. 은자야, 그게 뭐냐? 은자는 화들짝 놀라 팔을 내렸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여봐. 괜찮아요. 보여보라니까. 아버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은자는 천천히 팔을 내밀었어요. 아버지는 멍을 봤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넘어져서요. 넘어져서 이렇게 되나? 그냥 부딪혔어요. 아버지는 은자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은자야, 진짜냐?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특별히 고요했어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없었죠. 달빛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혔어요. 은자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죠. 은자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 수 있을까?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그때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자는 귀를 기울였어요. 낮은 목소리였죠. 아버지와 할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은자 팔에 멍이요. 그게 어쨌다는 거냐? 혹시 아버지가? 뭘 내가? 아니, 아닙니다.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냐? 죄송합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은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철수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집안일은 집안에서 해결하는 거다. 밖에 떠벌리는 거 아니야. 알겠냐? 네. 아버지, 은자도 마찬가지다. 애가 철이 들어야 해.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자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빠도 모르는 척 하는구나. 아빠도 나를 지켜주지 않는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 수 없었어요.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었죠. 다음 날 아침 은자는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동생들을 깨우고 학교 갈 준비를 했어요. 아무 일 없는 척 했죠. 은자야, 밥 먹어.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네, 은자는 밥상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는 은자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한 듯한 눈빛이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은자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아. 나 혼자 견뎌야 해. 그렇게 침묵은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은자는 점점 사라져 갔어요. 10살 소녀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아무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들어줄 거예요. 언젠가 이 침묵은 깨질 겁니다. 은자는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숨을 쉬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은자는 점점 작아졌어요. 말도 없고 웃음도 없었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동생들이 불러도 대답이 느렸어요. 누나, 같이 놀자. 진수가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나중에. 누나 요즘 이상해. 진호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은자는 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순수한 얼굴들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만은 지켜야 해. 나처럼 되면 안 돼. 어느 날 저녁 할아버지가 또 찾아왔습니다. 철수야, 밭일은 어떠냐? 예, 아버지. 그럭저럭 하고 있습니다. 은자는 방에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방으로 향했어요. 은자는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일부러 잠든 척했죠. 은자야,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어나라. 할아버지 왔다. 은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은자를 빤히 보았어요.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은자는 몸을 떨었죠. 왜 그러냐? 춥냐? 아니에요. 그래. 이리 와봐. 은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처음이었습니다. 거부한 건 처음이었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자야, 할아버지 말 안 들리냐? 할아버지, 저 동생들 봐야 해요. 동생들은 자고 있다. 그래도요. 할아버지가 한 발짝 다가왔어요. 은자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은자야, 왜 이러는 거냐? 싫어요. 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할아버지는 멈춰 섰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죠. 뭐라고? 싫다고요. 할아버지, 무서워요. 이 버릇없는 것이. 할아버지가 은자의 팔을 잡았어요. 세게 잡았습니다. 은자는 비명을 질렀죠. 아파요. 놓아요. 거실에 있던 아버지가 뛰어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입니까? 이 애가 버릇이 없어. 은자야, 왜 그러니? 은자는 울고 있었어요. 팔을 움켜잡고 있었죠. 빨갛게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은자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이제라도 알아줘. 제발 나를 봐줘. 하지만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먼저 봤어요. 아버지, 은자가 요즘 예민해서요. 제가 잘 타일러 보겠습니다. 그 애아지. 버릇을 잡아야 해. 할아버지는 은자를 한 번 더 노려보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은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자야, 할아버지한테 왜 그랬니? 아버지가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무서워요. 무섭다니? 할아버지가 뭘 하셨는데? 은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지금 말하면 믿어줄까? 할아버지가 저를 뭘? 이상하게 해요. 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렸어요. 이상하게? 그게 무슨 말이냐? 밤마다 저를 부르고 무서운 짓을 해요. 무서운 짓? 은자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10살 아이가 알 수 없는 일들이었죠. 아버지는 한참을 은자를 봤습니다. 은자야, 내가 꿈을 꾼 거 아니냐? 꿈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엄마 잃고 너무 힘들어서 착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은자는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자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들으시면 얼마나 슬프시겠니? 아빠는 나를 안 믿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번개가 쳤습니다. 천둥 소리가 산을 흔들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죠. 은자는 동생들을 안고 떨고 있었습니다. 자정 무렵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은자는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부엌엔 불이 켜져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마주 앉아 있었죠. 너 제대로 애 교육 못하냐?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은자, 그 애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냐? 죄송합니다. 내가 그 애 뭐 잘못한 게 있냐? 밥 먹으라고, 옷 입으라고 챙긴 게 잘못이냐?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은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거짓말이야. 할아버지가 거짓말하고 있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내가 제대로 가르쳐야 해. 예, 아버지. 내일부터 은자 밭일 시켜라. 일을 해야 정신을 차려. 그때
번개가 또 쳤습니다. 환하게 부엌을 비췄어요. 은자의 모습이 보였죠. 은자야, 아버지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은자는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할아버지가 은자를 봤습니다. 엿듣고 있었구나. 할아버지가 거짓말해요. 은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할아버지가 저한테 나쁜 짓 했어요. 밤마다요.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 버릇없는 것이 어른한테 대들어. 사실이에요. 아빠, 정말이에요. 은자는 울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혼란스러운 얼굴이었죠. 아버지, 철수야, 저 애 말 믿는 거냐? 아니 그게 내가 네 아버지다. 은자가 내 손녀고 내가 손녀한테 나쁜 짓을 하겠냐? 아버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은자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아빠, 제발 저 좀 믿어줘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변했어요. 은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여윈 얼굴, 멍든 팔, 두려움에 떠는 몸, 그리고 필사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눈. 이 눈빛 거짓말이 아니구나. 아버지는 천천히 할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왜? 정말입니까? 뭐가? 은자한테 정말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 지금 내 아버지를 의심하는 거냐? 대답해 주십시오. 이 불효자식이.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손을 잡았어요. 손대지 마십시오. 뭐, 은자한테도 저한테도.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빼려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놓지 않았죠. 나 이놈이 아버지한테. 그만하십시오.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소리 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둘은 서로 밀고 당겼어요. 할아버지가 비틀거렸습니다. 뒤로 넘어지며 부엌 화로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죠.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할아버지를 흔들었죠. 아버지, 정신 차리십시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피가 흘렀어요. 머리에서 나온 피가 바닥에 고였습니다. 은자는 그 광경을 봤어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말도 나오지 않았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숨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셨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천둥도 그쳤습니다. 은자는 그 자리에 선 채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끝났다. 이제 끝난 거야.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은자를 안았어요. 은자야, 괜찮다. 이제 괜찮아. 은자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나왔어요. 두려움, 고통, 외로움, 모든 게 눈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은자야. 아빠가 몰랐다. 아빠가 너를 못 지켜줬다. 아버지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술 먹다 넘어진 거래. 화로에 머리를 부딪혔다더라. 안 됐네 그래. 아무도 진실을 몰랐어요. 아버지는 사고라고 말했습니다. 은자도 아무 말하지 않았죠.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은자는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하지만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악몽은 끝났어. 나는 살아남았어. 일주일 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은자야, 우리 여길 떠나자. 어디로요? 대구로 가자.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은요? 팔 거다. 이 집엔 나쁜 기억만 있으니까. 아버지는 은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자야, 앞으로는 아빠가 너를 지킬게. 약속한다. 은자는 아버지를 봤어요. 그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네. 빠빠, 은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미소였어요. 그리고 그날 은자는 처음으로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악몽 없이, 두려움 없이 그저 깊고 평온한 잠이었어요. 1962년 봄 대구 시내의 공기는 달랐습니다. 산골 마을의 무거운 공기와 달리 여기엔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했어요. 차가 다니고 아이들이 뛰놀고 장사꾼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죠. 은자는 그 소리들이 좋았습니다. 여기선 아무도 나를 모른다. 새로 시작할 수 있어. 김씨 가족은 대구 서문시장 근처 작은 집에 자리를 잡았어요. 방 2칸에 부엌 하나.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무엇보다 안전했어요. 아버지는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은자야, 학교 가기 전에 밥 먹어라. 네. 빠빠, 아버지는 달라졌어요. 아침마다 밥을 챙기고 저녁엔 일찍 들어왔죠. 은자와 동생들에게 말을 많이 걸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산수 배웠어요. 어려웠어? 조금요. 아빠가 저녁에 가르쳐 줄게. 은자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공부를 가르쳐 준다는 게 낯설었죠.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구 동신초등학교에 전학을 갔어요. 새 교실, 새 친구들. 은자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은자의 과거를 몰랐어요. 그게 편했죠. 안녕? 나는 정미야. 너 이름이 뭐야? 명랑한 여자아이가 다가왔습니다. 김은자예요. 은자? 예쁜 이름이다. 우리 같이 놀자. 정미는 천진난만했어요. 은자를 자연스럽게 대했죠. 은자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정미가 김밥을 나눠줬어요. 우리 엄마가 해줬어. 먹어봐. 고마워. 맛있지? 나 엄마 김밥이 제일 맛있어. 은자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달하고 따뜻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이렇게 평범한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 담임 선생님은 이순옥 선생님이었습니다. 30대 초반의 여교사였어요. 온화하고 세심했죠.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글짓기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써오세요. 은자는 고민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좋아하는 게 있긴 한 걸까? 그날 밤 은자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연필을 들었어요. 공책을 펼쳤죠. 한참을 생각하다가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조용한 것이 좋습니다. 아무도 무섭지 않은 시간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짧은 글이었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 선생님이 은자를 불렀습니다. 은자야, 너의 글 읽었어. 네, 선생님한테 할 말 있니? 은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선생님은 은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자야, 내 글에서 슬픔이 느껴졌어. 혹시 힘든 일이 있었니? 은자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과거에 좀 힘들었어요. 지금은? 지금은 괜찮아요. 아빠가 지켜주시니까요. 이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은자야, 선생님이 하나 알려줄게. 네, 글은 마음을 치유해줘. 내가 말로 하지 못하는 것들을 글로 쓰면 조금씩 나아져. 정말요? 정말이야. 선생님도 그랬거든.
힘들 때 일기를 쓰면서 견뎠어. 이 선생님은 은자에게 공책 한 권을 주었어요. 이거 선생님이 주는 거야. 내 마음을 여기에 적어봐. 누구한테 보여주지 않아도 돼. 너만 보는 거야. 은자는 공책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 그리고 은자야, 네, 넌 충분히 강한 아이야. 그걸 잊지 마. 은자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누군가 나를 봐주고 있구나.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날부터 은자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짧은 문장들이었어요. 오늘 정미가 웃게 해줬다. 기분이 좋았다. 아빠가 저녁에 사과를 깎아주셨다. 탈았다. 비가 왔지만 무섭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글은 길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무서웠다. 하지만 이제 없다. 나는 안전하다. 아빠가 지켜준다. 산골마을이 그립지 않다. 엄마만 그립다. 엄마가 보고 싶다. 나는 점점 괜찮아지고 있다. 웃는 법을 다시 배우고 있다. 은자는 글을 쓸 때마다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은자는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어요. 정미와 단짝이 되었죠. 쉬는 시간엔 고무줄놀이를 하고 점심엔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어느 날 정미가 물었어요. 은자야, 너 전에 어디 살았어? 경북 산골에 살았어. 거기는 어땠어? 은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어. 엄마가 돌아가셨거든. 아, 미안해. 몰랐어. 괜찮아. 지금은 괜찮으니까? 정미는 은자의 손을 잡았어요. 은자야, 나는 내 친구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정미야. 은자는 처음으로 친구라는 존재가 소중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이 선생님이 반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글짓기 대회가 있어요. 우리 반에서 한 명을 뽑아야 하는데 은자가 나가면 어떨까요? 네. 은자 잘 써요. 정미가 손을 들었어요. 다른 아이들도 박수를 쳤죠. 은자는 당황했습니다. 저요? 그래, 은자야. 내 글은 진심이 담겨 있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하지만 저는 잘 못해요. 그렇지 않아. 내가 쓴 글들 봤잖아. 선생님은 은자를 믿어. 은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 선생님의 눈을 봤습니다. 진심 어린 격려였어요. 해볼게요. 잘 생각했어. 주제는 내가 꿈꾸는 미래야. 은자는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내가 꿈꾸는 미래? 나한테 미래가 있을까? 하지만 생각해보니 꿈이 있었어요. 밤마다 일기를 쓰면서 은자는 깨달았습니다. 글을 쓸 때가 제일 평온하다는 걸, 글 속에선 안전하다는 걸. 은자는 연필을 들었어요.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이순옥 선생님처럼 아이들을 지켜주는 선생님이요. 힘든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여기 있어.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글을 다 쓰고 나서 은자는 울었어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나도 꿈이 있구나. 나도 미래를 그릴 수 있구나. 대회 날 은자는 떨리는 손으로 글을 냈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은자는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은자야, 축하해. 정미가 껴안았어요. 반 아이들도 박수를 쳤죠. 이 선생님은 은자를 불러 말했습니다. 은자야, 선생님이 내 글을 읽고 울었어. 네, 내 이야기는 누군가의 목숨을 살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계속 써. 계속 말해. 알았지? 은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선생님, 꼭 그럴게요. 그날 저녁 은자는 집에 상장을 들고 왔습니다.
아빠, 저 상 받았어요. 아버지는 상장을 봤어요. 한참을 들여다봤죠. 은자야, 자랑스럽다. 정말요? 그럼. 우리 은자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 아버지는 은자를 안았습니다. 은자야, 앞으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빠가 응원할게. 은자는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안전함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따뜻함이었어요. 이제 괜찮아. 나는 살아갈 수 있어. 그날 밤 은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상을 받았다. 그리고 꿈을 찾았다. 나는 선생님이 될 거다. 힘든 아이들을 지켜주는 선생님. 나처럼 아팠던 아이들에게 말해줄 거다. 너는 잘못이 없어. 그리고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나는 이제 두렵지 않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거다. 공책을 덮고 은자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고 둥근 보름달이었어요. 은자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봄날의 꽃처럼 진짜였습니다. 2015년 가을 경북 산골마을 회관의 칠판은 오래되었지만 깨끗했습니다. 칠판 앞에 70대 중반의 여인이 서 있었어요. 김은자 선생님이었죠. 흰 머리가 많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오늘은 나라는 글자를 배워볼게요. 네, 선생님. 교실엔 할머니 5명과 중년 여성 셋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글을 배우러 온 사람들이었죠. 은자는 칠판에 날을 적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써요. 따라 써보세요. 할머니들은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어요. 천천히 획을 그었죠. 잘하셨어요. 조금 더 연습해봐요. 은자는 한 사람 옆에 앉아 가르쳤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남았어요. 선생님,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말씀하세요. 저 남편이 술 먹고 저한테 손을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은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먼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시죠? 하지만 제가 잘못해서 아니에요. 폭력은 절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은자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성긴급 전화 1366에 전화하세요. 거기서 상담받고 필요하면 보호받을 수도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누구도 당신을 때릴 권리는 없어요. 여성은 울었어요. 은자는 그녀를 안아주었죠. 이 사람도 나처럼 힘들었겠지. 하지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자는 대구 시내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았어요. 남편도 자식도 없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책장엔 책들이 가득했어요. 일기장도 수십 권 꽂혀 있었죠. 평생 써온 일기들이었습니다. 은자는 차를 끓여 마셨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아름다웠어요. 여기까지 왔구나. 정말 먼 길을 왔어. 은자는 초등학교 교사로 35년을 일했습니다. 1975년 첫 발령을 받아 2010년 정년퇴임을 했어요. 그 사이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쳤죠. 어떤 아이는 가난했고 어떤 아이는 학대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말이 없었고 어떤 아이는 너무 거칠었어요. 은자는 그 아이들을 봤습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듯이. 선생님, 저 집에 가기 싫어요. 왜? 무서워요. 은자는 그 아이를 데리고 상담실로 갔어요.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신고하고 보호하고 지켰어요. 이 아이만은 나처럼 되지 않게. 정년퇴임 후
은자는 고향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산골 마을은 아니었어요. 그 마을은 이미 없어졌죠. 하지만 비슷한 곳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이었어요. 마을 회관에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문맹인 할머니들, 학교를 못 다닌 중년 여성들. 은자는 그들에게 가, 나, 다라를 가르쳤어요. 선생님, 제 이름을 쓸 수 있어요. 80대 할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손주한테 편지 쓸 수 있겠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어요. 은자도 울컥했습니다. 글은 자유를 준다. 나도 그랬으니까. 어느 날 한 어린 손녀뻘 제자가 물었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할머니를 따라 수업에 온 아이였죠. 선생님은 왜 글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은자는 아이를 바라봤어요. 맑은 눈이었습니다. 순수했죠. 글은 내가 울지 못할 때 대신 울어줬거든.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힘든 일이 있었어.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이었지. 그래서요? 그래서 글로 썼어. 일기장에 적으면서 조금씩 나아졌어. 글이 나를 살렸단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죠. 은자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몰라도 돼. 이 아이는 나처럼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2015년 11월 마지막 수업 날이었습니다. 은자는 더 이상 가르칠 체력이 없었어요. 몸이 많이 약해졌죠. 선생님, 그만두시면 안 돼요. 할머니들이 아쉬워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선생님, 저도 감사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어요. 은자는 칠판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을 적었어요. 나는 이제야 내 목소리로 산다. 학생들은 조용히 그 문장을 읽었습니다. 선생님, 무슨 뜻이에요? 오랫동안 나는 침묵했어요. 말할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말해요. 내 이야기를 내 목소리로. 은자는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도 그러길 바라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목소리를 내세요. 당신들은 소중하니까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은자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제일 처음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1962년 대구로 이사온 직후의 일기장이었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오늘 정미가 웃게 해줬다. 기분이 좋았다. 은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렇게 시작했구나. 마지막 페이지로 넘어갔어요. 빈 페이지였죠. 은자는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오늘 마지막 수업을 했다. 칠판에 적었다. 나는 이제야 내 목소리로 산다. 이 말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다. 10살 때 나는 말을 잃었다. 두려움에, 수치심에, 침묵 속에 갇혔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글을 썼고, 공부했고, 선생님이 되었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지켰다. 이제 나는 할 일을 다 한 것 같다. 후회는 없다. 나는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낸 것이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은자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평온했죠. 며칠 후 은자는 옛 제자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1980년대 가르쳤던 제자였어요. 지금은 40대의 여성이 되었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시나요? 이미경이에요.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아버지의 폭력에서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저도 상담사가 되어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선생님처럼요. 감사합니다. 평생 감사할게요. 은자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누군가의 삶을 바꿨구나. 2016년 봄 은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 뒷산에 올랐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계속 걸었죠.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이 한눈에 보였어요. 작은 집들, 논밭, 굽이치는 길. 은자는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름답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다. 바람이 불었어요. 은자의 흰 머리를 흩날렸죠. 은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나는 살아있다. 오늘도 숨을 쉰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눈을 떴습니다.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구름 한 점 없었죠. 은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은자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이제 여든을 바라본다. 긴 인생이었다. 힘든 순간도 많았고 아픈 기억도 있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침묵을 깨고 목소리를 냈고 다른 이들을 도왔다. 이제 나는 평온하다. 누군가 이 글을 읽는다면 전하고 싶다. 당신도 할 수 있다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을 수 있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나처럼 당신도 살아낼 수 있다. 일기장을 덮었어요. 책장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불을 껐죠. 은자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거야. 나는 또 숨을 쉴 거야. 그리고 살아갈 거야. 평온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은자는 10살이었어요. 엄마가 있었고 장독대가 있었고 제비가 날았습니다. 그리고 은자는 웃고 있었어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글은 내가 울지 못할 때 대신 울어줬다. 그리고 이제 글은 내가 살았음을 증명한다. 김은자의 일기 중에서